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사찰이다. 뭐 이런 등식은 성립되지 않고 이거는 과거에 민주당이 뭐 오히려 공수처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그 절차와 법에 따른 것을 뭐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윤 후보의 발언은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박까지 했었잖아요. 예, 그때 완전 바뀌었어요. 반대였어요, 입장이.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반대였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 주장이 자승자박이라서 좀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네. 지금 현재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이 더 근거가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첫 번째로 그때 당시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잖아요. 네. 공수처잖아요. 예.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어요. 공수처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대상으로 삼았던 게 기자였어요. 그랬죠. 근데 그러면은 어떤 피의자가 있고 피의자가 연락을 했던 사람이 기자다. 여기까지 되면 이제 그 기자가 누군지에 대한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가능한데 그때 문제가 됐던 건 그 SNS 파도 타기라고 SNS 누구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친구가 있으면 이 사람들인데 이렇게 한번 더 건너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기자의 어머니, 그 기자의 여동생까지도 조회가 됐었던 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자를 놓고 다시 또 그 기자가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조사했던 건데 기자는 민간인이에요. 예.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기자는 도대체 왜 조사를 했던 것이냐에 대해서 무슨 사건 때문에 했습니다라는 걸 못 밝혔어요 그때. 그래서 추측으로 했을 때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공수처 소환될 때 황제 의전을 통해 가지고 보내준 차 타고 들어갔다라는 게 기사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보복성으로 털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런 수사 일정이나 이런 거 어떻게 유출됐던 거냐 이런 거 털었던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무슨 사건인지에 대해서 못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 대상으로 공수처는 안 되는 건데 왜 민간인 대상으로 했지? 왜 파도 타기 형식으로 거기에 건너뛰어가지고 더 했지? 라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검찰은 그 수사 범위에 대해서 신분에 따른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달라요. 아, 좀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만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기관의 성격이 일단 첫 번째로 예. 다르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김반배 신앙님에 대한 사건 때문에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예. 당시에 공수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했는지 한 3가지 정도가 문제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고발 사주 뭐 그렇죠. 이런 것도 고발 사주가 있었고. 있었는데 고발 사주에 의한 거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기자에 대한 건 무슨 사건인지 얘기 못했고 그리고 또 네. 세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 당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팬클럽 회원, 그러니까 완전 민간인이잖아요. 예. 그분에 대해서도 조회가 됐던 걸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완전 민간인인데 그때도 왜 했는지 몰랐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입건돼서 뭘 조사했다는 거 수사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한참 그때도 통신조회 엄청 광범위하게 했다. 이러다가 그냥 논란이 되고 좀 지나간 이슈가 돼버렸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보면은 공수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왜 했냐라는 논란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질적으로 처음에 다르고 두 번째로는 사건이 특정이 됐고 김만배 신앙님 사건이었는데 이거는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건 민주당 프레임이고 사실상은 대선 개입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 선거일로부터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 때문에 시효가 지나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국기문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적용된 혐의가 명예훼손이다 보니까 굉장히 격화시켜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여가지고 투표의 결과를 바꾸려고 했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구속이 된 거는 혐의의 중대성, 상당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가 인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왜 통보를 늦게 했냐라는 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분들도 있는데 네. 거기에 법에 똑같이 있어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 통보 유예를 할 수 있다. 근데 김만배 신앙님이 그런 사유로 구속된 거 보면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던 거 확인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김만배 신앙님이 구속될 때까지는 통보를 먼저 해줄 수는 없었죠. 그러면은 먼저 알려주고 수사가 오픈되고 누구랑 지금 수사했는지에 대해서 알면 이재명 대표마저도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고 김용 사건에서도 위증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예. 그럼 누구하고의 통화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했을 때 김만배 신앙님이 그쪽이랑 컨택해가지고 어떤 회유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히 통보 유예를 하면서 네. 수사의 안정성이나 밀행성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트집이에요. 이게 법에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통보 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인정이 됐고 구속이 됐고 그 직후에 통지가 가서 네. 다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했고 정당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는 게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는 김만배 신앙님이 통화를 했던 상대방에 대해서만 조회를 했고 다시 통화한 상대방이 또 누구와 통화했는지에 대해서 파도타기 형식으로 한 거는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럼 앞에 거랑 또 달라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럼 네. 여기서 핵심은 뭐냐? 김만배 신앙님 지금 이제 조회 대상도 그 상대방이랑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다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냥 통화를 한 번호가 있으니까 이 번호가 누군데 통화를 했을까? 상대방 인적 사항만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찰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김만배 신앙님 사건에 이재명 대표 번호가 왜 나왔을까? 여기에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민주당 왜 의원님들 이렇게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 번호가 많이 나왔을까? 그렇죠. 예. 핵심은 그거예요. 김만배 신앙님은 구속이 됐는데 그 사건에 통화 상대방으로 그분들이 왜 등장을 했을까? 왜냐하면 통화 상대방으로 번호가 있으니까 이 번호 누구야? 라면서 조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악재인 사건에 김만배 신앙님이 구속된 이후로는 그분들 싸고 도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번호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연관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전환해가지고 사찰한다, 뭐 게슈타포 정권이다, 뭐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걸로 최대한의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는 건 그 사건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이나 보좌진의 번호가 왜 통화 상대방으로 나왔을까? 여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예.